자, 그럼 이제 이어서 워크북 풀어 보겠습니다. 1번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다음에 정보 비대칭이 있지요. 그리고 공공재가 있고요. 다음에 외부 효과 등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의 존재로 인해서 시장 실패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자, 2번 땡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연 독점 기업이 출현해서 시장 실패 발생할 수 있다. 자, 무엇입니까? 바로 규모의 경제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생산량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업자가 가장 싸게 생산하게 되고 결국 그 업자가 시장에서 독점 기업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결국 자연 독점, 자연스럽게 독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자, 공공재는 땡땡과 땡땡이라는 특성이 있다. 첫 번째,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비경합성은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특성이니까 어떤 사람의 소비가 여기 있네요. 그죠?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을 비경합성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다음에 자, 돈을 내지 않은 사람도 이용을 막을 수 없는 특성, 무임승차자를 막을 수 없는 특성을 비배제성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공공재는 우리 사회에서 적정한 양이 생산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과소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공공재는 비배제성이 있어서 땡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돈을 내지 않으면서 그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얌체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6번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요, 시장에서는 그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과소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는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공급하게 됩니다. 다음 7번입니다.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지적 성격을 지닌다. 맞는 표현이고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설악산에 가서 우와 진짜 멋있다라고 풍광을 즐기고 왔습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풍경을 못 즐기거나 즐길 수 있는 풍경의 양이 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제가 설악산을 보존하는데, 설악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악산에 가서 그 풍광을 즐길 수가 있어요. 따라서 비배제성, 비경합성 모두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8번 공공재는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는 과소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돈을 내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번입니다.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생산 혹은 소비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 이해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미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효과가 아닙니다. 만약에 의도한 행동이거나 또는 피해나 이득에 대해서 보상이나 대가가 수수되는 경우에는 우리 그런 행동은 외부 효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10번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냥 이것만 떨리면 돼요. 부 안 좋아. 안 좋은 거니까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비의 경우에도 부 안 좋은 거는요. 과다하게 소비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안 좋은 건 많이에요. 다음에 11번입니다.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을 기피하는 사회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는 뭐냐? 바로 님비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2번 어떤 주거지 인근에 공장이 생겨서 환경 피해를 보는 경우 해당 주거지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 곡선 당연히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누가 이런 동네에 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자, 참고로 11번 정의 외부 효과 발생시키는 시설은요. 핀피라고 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서 토지의 용도를 설정하는 것은 정의 외부 효과를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의 외부 효과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부의 외부 효과. 아까 제가 사례 말씀드렸죠. 하류 양식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류 지역에 공장을 아예 지을 수 없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정하는 것은 하류 양식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 규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14번 오염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면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돈을 내고 오염물질의 양에 비례해서 돈을 내면서 배출을 하게 만들면 부의 외부 효과 당연히 완화할 수 있겠죠. 왜? 가급적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는 좋은 거죠? 좋은 거니까 자,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항상 과소하게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16번 정의 외부 효과 선호하는 시설 선호하는 사회 현상 핀피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어떤 재화 소비의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경우에는 자, 얘는 PMB라고 했고요. 얘는 SMB라고 했지요. 근데 얘가 더 크대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경우는 정의 효과입니까? 부의 효과입니까? 당연히 정의 효과죠. 꽃다발 사례. 자, 꽃다발 사례가 사회 전체 편익은 120인데 개인적 편익은 100밖에 되지 않죠. 자, 이러한 경우는 정부가 장려해야 되니까 정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어떤 개입 필요하죠? 보조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자, 18번 생산에 있어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적 생산 비용이 PMC가 사회적 생산 비용 SMC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얘가 더 크죠. SMC가 더 크죠. 왜죠? 이 SMC 안에는 하루 양식업자의 피해까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SMC가 더 큽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것보다 더 작다. 따라서 자, 공장업자는 자신의 생산비를 실제 진실한 생산비보다 싸게 느끼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싸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많이 한다, 안 좋은 건 과다하게 많이 생산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해야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제 1절 강의 마치겠습니다.